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경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세련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죠. 아, 재밌는데 진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도시의 세련됨이 공존하는 경기도. 그곳으로 떠나는 하루 코스 여행. 원마일 트래블. 원마일 트래블이란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를 하루 또는 1박 2일 코스로 즐기는 저만의 여행법인데요. 언제든지 가볍게 떠나서 레저와 전통문화, 자연을 프리미엄하게 즐기는 여행입니다. 자, 도시와 가장 가까운 자연, 경기도로 떠나는 원마일 트래블.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액티브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첫 장소는 화성시 전곡항. 서울에서 차로 2시간여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청정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해양 레포츠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전곡항은 아시아의 나폴리로 불리는 서해안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죠. 매년 세계 7대 요트 대회인 경기국제요트대회가 열리는 세계적인 해양 레포츠의 메카죠. 촬영을 하다 보면은 경기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장소를 되게 많이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목적이 촬영이다 보니까 그곳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익사이링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둘러만 보고 오게 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한번 해보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또 이 근처 이제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전곡항에서는 다양한 요트들을 즐길 수 있는데 먼저 크루즈 요트를 타고 서해 바다를 아주 시원하게 느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요트로 떠나는 세계 일주. 경기도에서 그 꿈의 첫 시동을 걸게 되네요. 자동차처럼 바퀴가 이게 동력에 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 그 상황을 또 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조타석에서 운전해 주시는 선장님이 참 어려우셨겠구나. 그분들의 어떤 멋스러움에 대한 거를 조금은 직접 돛도 올려보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되게 이게 속도가 빠른 건 아닌데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정경도 볼 수 있고. 도심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바다 위 청정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전곡항을 찾는 이유죠. 가는 목표점을 짚고 천천히 여유 있게 바람도 음미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관도 보게 되고, 왜 바다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걸 만끽하는지 조금은 이제 알고. 일상에서 뭔가 벗어났을 때 그 감정적으로 오는 짜릿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딩기요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딩기요트 맞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요트 타보셨어요? 뭐 수상 스키나 그런 거는 좀 접해봤는데, 예. 이를테면 배 관련돼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은 거예요. 이번에 도전해볼 해양 레포츠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항해하는 딩기요트. 전곡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딩기요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카약이에요? 카약입니다.
바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카약에 먼저 도전했습니다. 안 빠지는 거죠? 절대 안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왼발 먼저 천천히 하고 발은 편하게 뻗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접으시겠어요? 촬영을 하면서 이런 뭐 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다루다 보니까 마치 봉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나온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방커제까지 질주. 다시 돌아오세요. 요트 타셔야죠. 처음부터 에너지를 너무 쏟았네요. 자, 주차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데요. 여기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 딩기요트는 더 스릴 넘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체험하든 기초부터 탄탄히 배우는 것. 이게 장영만의 여행법이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다가 태킹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나보고 방향 전환을 하라는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가 배 뒤쪽에 있는 발 내미시고, 두 번째 러더를 짧게 잡으셔가지고 밀면은 가운데 정도에 왔을 때 네. 숙여서 숙여서 네, 열중시어돼서 넘어가서 반대로 넘어가서 하고 러더를 다시 저 지금 무척 진지합니다. 보시고 시선 앞에 보고. 자, 러더 미세요. 자, 왔다 갔다 하시면은 동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론 교육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조금은 떨리네요. 자, 태킹 해볼게요. 평소에 갖지 못하는 긴장감, 이런 설렘이 여행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입구 쪽으로 돌면은 러더 가운데. 그냥 똑같죠? 이게 태킹하면서도 그렇고 방향 다 조절하면서 이거 바람 맞으면서 했을 때 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태킹 할게요. 아, 근데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반대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러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세일이 빨리 넘어와서 많이 흔들려요. 어렵다고 하니까 저의 도전 정신을 더 자극하는데요. 바로 고난도 방향 전환에 도전했습니다. 넘어간다. 그런데 오, 다들 넘어가야 돼. 줄 놓고 반대로 넘어가요. 반대. 그거 놓고. 아이고, 1초만 늦었어도 바다에 입수할 뻔한 아주 아찔했던 순간. 아찔했어요. 아, 왜냐면 이게 밸런스인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몸이랑 이제 좀 틀리더라고요. 촬영이 아닌 여행에서 즐긴 첫 번째 해양 레포츠. 아름다운 경치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니 어느새 바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러더 밀게요. 오, 너무 주차 잘하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딩기요트 타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짜릿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게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느낌이 네. 몸이 일단 먼저 반응을 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배를 주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드럽게 주차하시는 거는 저도 교육을 하면서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뿌듯하고, 또 바다에서도 뭐 저가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잘 타신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전의 끝은 파킹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킹을 스무스하게. 그래서 오늘 그걸 잘 실천한 만큼 정말 아주 좋은 가르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파워보트. 아, 파워스럽네요, 진짜. 정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여행지가 있었다라는 게 참 새삼스럽고요. 되게 활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 꽉 소리를 지르고 뭐 에너지 막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 그렇게 막 표현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이제 뭔가가 이제 동력이
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부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이곳은 전국항 바로 앞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장입니다. 액티브한 바다를 즐겼으니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죠. 이 판매장은 현지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강어예요. 아, 이것도 다 이건 광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자연산 강어하고 우럭. 우럭. 네. 여기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여기서 꼭 자연산 강어. 여기서 자연산 잡은 광어요? 아, 이거 주세요. 이게 얼마예요? 15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게 장혁 씨 오셨으니까 10만 원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만 원 깎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재래시장만의 문화죠. 이게 정말 잘 모를 때는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아주 마음 좋게 주실 수 있는 가격,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미각이 동할 시간입니다. 먼저 먹어도 죄송합니다. 아, 좋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입에서 좋다란 말만 계속 나오네요. 보통 횟집은 막혀 있잖아요. 바닷가 오지 않으면. 경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진짜. 아, 바닷가는 역시 회인 것 같아요. 회도 나라마다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먹었을 때 회는 셰프가 앞에서 그거를 다 하나씩 해주면서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보는 맛에 먹는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아까 거기서 흥정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고르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정을 나누는 거죠. 뭐 이거 하나 하시면 이거 좀만 더 달라고 하고, 아 이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조금만 이렇게 좀 가격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안에서도 또 흥정하면서 먹는 맛이 있고, 거기 바로 옆에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바닷가 보면서 봤을 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있는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냥 그 시장 바로 옆에서 거기서 그냥 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아 그게 진짜 맛있죠. 음식도 문화잖아요. 이곳에 오면 꼭 저처럼 전국항 스타일로 회를 한번 즐겨보세요. 쌉싸름함, 달콤함, 여유로움, 전국항에서 느끼는 것들. 그래서 여행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걸까요? 전국항의 유일한 한국 카페에서 오늘 진짜 여행을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4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 오늘 액티브한 하루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동심을 느끼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레이저 불꽃쇼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아, 이 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싶죠. 가족들이랑 해야죠. 왜냐면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또 막 가슴 벅차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기 이제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는 커서 보나 어려서 보나 그 기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테마파크의 야경은 동화 속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은 듯 장관이었습니다.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테마파크가 제일 재미있었던 시절이 사실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들 몇 명이서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뭐 타면서 뭐 굉장히 막 빠른 것들, 그리고 막 그 기분에
너무 좋아가지고 들떴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사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킹 뭐 청룡열차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거 타면은 잘 타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뭔가 타기까지의 긴장감, 그리고 타고 나서 뭔가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훅 떨어졌을 때 어떤 그런 짜릿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외국을 가면 테마파크를 가요. 먼저 관광에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먹거리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놀이기구 어떤 그 어트랙션도 타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굉장히 많이 들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좀 크지만은 어떤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어린 정혁과 마주할 수 있었던 동심의 시간. 다음번엔 꼭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서 하루 코스로 즐기는 원마일 트래블. 오늘은 먼저 건강을 테마로 경기도 파주를 여행해 볼까 하는데요. 서울에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파주는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깨끗한 청정자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청정자연으로의 일상 탈출, 동시에 도심의 세련됨과 편리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원마일 트래블. 제가 추천하는 파주에서 건강한 하루 코스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주의 첫 여행 장소는 자연 속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카트 경기장. 굉장히 빠른데요, 진짜. 저게 제가 알기로는 300까지 나온다라는데. 와.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어우. 이게 총 몇 킬로 정도 돼요? 네, 전장은 1km입니다. 1km 정도. 이 카트 경기장은 국제대회가 열릴 수 있는 정식 규격 코스 1.2km의 서킷을 갖춘 곳으로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공인 카트 대회 중 한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카트의 종류도 다양해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니 저도 오늘은 스피드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려야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타야 될 카트는 어떤 거를 먼저? 예,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시면은 첫 번째 이 레저 카트를 타게 돼요. 아, 레저 카트.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첫 번째 이 카트를 타보시고 이제 네. 코스를 한번 익혀보시고 그러면 이제 레이싱 카트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싱도 이제 한번 교육 저 받으면서 옆에 있는 게 레이싱 네, 카트예요. 레이싱 카트를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시동을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첫 카트 주행. 경기도 여행 와서 첫 도전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시범 레이스처럼 좀체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떠셨습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데요. 아, 재밌는데요, 진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코스를 어디서 쭉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가다가 순간 쑥 쓰고 의지랑 상관없이 드리프트 되고. 아까 저기 일부러 차를 보내준 거 기술입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카트 이론 교육부터 받아야겠죠. 초보자인 경우에는 꼭 이론 교육을 받아야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만의 여행을 즐기는 법이기도 하고요. R 값 자체가 굉장히 여기는
작죠. 여기는 굉장히 크고요. 브레이크 타이밍은 언제 밟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행의 묘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 또 하나의 새로움을 담기 위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합니다. 자, 이제 레이싱용 카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좀 짜릿한 순간이,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 이상을 훅 치고 나가 버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도 힘 자체가 틀려요, 진짜. 이건 진짜 스피드가.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탄성 때문에 이게 툭 들어가는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밟으면 쭉 가는 느낌이라서 악셀레이터 밟기가 진짜 확 못 밟겠어요. 조심스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저거 못하겠어요. 이게 순간 그 느낌이 확 오니까 저거는 못하겠어요. 이 느낌 진짜로 저거 확 확연하게 틀려요, 진짜. 내 성격이 매니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자주 출근할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엔 무엇이든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했던 편인데 오늘 레이스를 하면서 제 안에서 무엇인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0km의 스피드 체험은 또 다른 자아를 깨우는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죠. 이번에 좀 밟았거든요, 진짜. 스피드를 즐기는 걸 좋아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 일상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승마를 좋아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색다른 어떤 스피드를 즐기다 보니 굉장히 좀 되게 익사이팅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짜릿하게. 지금은 되게 가슴이 이게 부풀어 오르고 올라올 텐데 다음 장소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면 너무 피곤해지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힘도 꽉 들어가야 되고 순간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아무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고,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요. 파주에 에너지 충전하기 좋은 맛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파주의 장어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카트로 이제 좀 체력적으로 소모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장어로서 뭔가 힘을 충전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냄새 좋다 이거 진짜. 양념장어네. 맛있겠다. 파주의 소문난 장어마을. 깨끗한 임진강 유역에서 자란 장어를 맛볼 수 있는 것. 건강한 여행에서 스태미너에 좋은 장어를 빼놓을 순 없죠. 맛있다 진짜. 이것도 맛있다 진짜. 장어를 이 양념장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고 난 다음에 이 생강을 같이 먹으면은 되게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강에 약간 이제 매탄 느낌, 장어 양념의 어떤 그런 톡 치는 듯한 느낌을 같이 이렇게 딱 해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도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처음 가본 마을도 있고 처음 가본 장소도 있다 보니까 맛거리가 있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유명하냐 수소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의 어떤 고유한 맛도 즐길 수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여행의 어떤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산 음식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죠. 집에 명함이 많아요. 음식 명함. 왜냐면 주소나 이런 걸 모르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찍어놓고 가지고 있고. 명함이 참 중요한 겁니다. 파주에서 건강한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곳, 바로 헤이리 예술마을을 찾았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이룬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 마을. 평소 꼭 들르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중 시계와 칼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시계와 인류 역사의 고증인 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여행을 다니면서 옛것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는 이런 박물관을 꼭 들리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헤이리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까 타임앤블레이드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시계를 남자다 보니까 어떤 시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고, 블레이드라고 하는 어떤 날 서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칼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구경해보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우리 박물관에 와서 1시간 정도만 블레이드를 보면은 세계 역사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총인데 이거 진짜 총입니다. 그리고 왕의 근위병들이 차던 시계예요. 총에 이제 시계가 있는 이유가 뭐? 그건 왜냐하면 차고 있다가 오후 5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전쟁 스톱해야 되겠습니다. 왜? 어두워지니까 통솔을 해야 되니까 10,000명, 20,000명이 싸우는데 왕한테 보고하는 근위병들이 차던 권총에 전쟁용 시계가 딱 되는. 나폴레온도 그거 차고 근위병들이 많이 차고 했다고 그래요. 요것은 지금 뭐냐면 스위스에 결혼할 여자들이 남편 될 사람한테 예물시계예요. 요즘에 예물시계인데 요즘에도 이 전통 예전의 그 시대의 네. 어떤 예물시계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네, 지금도 저 안에서 음악이 나와요. 이거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직접 한번 돌려보실래요? 예. 네. 지금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구멍에마다 다 바늘이 음악은 각자 취향에 맞춰서. 이 오늘 판이 많아요. 이것도 그 요거 비슷한. 뭐냐? 요거보다 더한 50년 앞선 거. 요거는 요거를 땡기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이게 나오고 50년 뒤에 이게 나와요. 네네네. 이건 지금 이제 추궁기에. 네, 이건 요거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 오르골 만든 사람은 다 시계 만든 사람이다. 아무래도 옛날이니까 좀 떨어지죠. 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생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그 예전에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렇게 그 시계 안에 이제 신랑 신부가 어떤 예물 시계로서 뭔가를 담아서 줬다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알고 보면 단순한 시계 하나하나에도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또 시간이 흘러 그 시계들이 후손들에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시간 관리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시간 관리가 혼자만의 시간 관리도 분명히 자기와 약속이지만은,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의 어떤 약속이면서 자기 신뢰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한 편이에요. 자, 박물관의 2층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이곳은 인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다양한 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대별 칼을 보면서 문명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군요. 연기를 하면서 칼을 접할 일이 많고, 또 무술을 좋아하는 저에겐 특히 관심이 가는 곳이었죠.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칼을 처음 만져봤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게 좀 말하기가 좀, 그게 왜 그런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저희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뽑기. 뽑기 뽑으면 하나씩 더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긁었어요. 근데 그건 한번 지어봤어요. 예전에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그 다목적인 칼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유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외국에서 좀 오래 계시다 오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꺼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안에도 나이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저의 어떤 뽑기 이후의 두 번째 칼이었죠. 이리저리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니 저의 소중한 추억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뽑기 뽑을 때 뽑은 칼이 이 칼이에요. 집에 있는 10도.
이거 한번 쓰고 두드려보라 이게. 알겠습니다. 예, 금방 가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지 마요. 굉장히 뜨거운. 이게 1300도라 이거. 이곳에서는 실제 칼 제작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 관장님이 자리를 내주셔서 직접 칼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1300도씨에서 철을 녹이고 담금질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한 자루의 칼이 탄생한다는군요. 아마 이런 작업을 여러 차례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칼 만들려고 시켜온 것이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만드는 이의 어떤 그 어려움과 고민과 고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 칼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변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저도 진짜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그 장애의 정신으로 연기를 그렇게 계속 세공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건 1300도시면은 저는 13,000도시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기 던져졌어 아직은 이른 아침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파주에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연천군. 우리였던 이들은 아쉬움 속에 웃음 지으며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연천에서는 어떤 여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천은 자연적 환경이 좋아서일까 유달리 야외 승마장이 많은데요. 지금 내 두 눈에 누굴 담을까 손에 쥔 거라 승마라는 거를 진짜 이 자연과 빼어놓을 수 없는 거죠. 푸르잖아요. 옆에가 푹 뚫려 있고 거기서 이제 말을 달리면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와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말? 얘는 이름이 콘미거라고 그러고요. 콘미거요? 예, 1997년생이고 품종은 경주 태역마가 아니고 원브라드 품종으로서 이 하노벤이라는 품종이에요. 굉장히 명만해요. 네, 그렇죠. 좌측에서부터 목덜미에서부터 이 친구랑 저랑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교감을 타면서 처음에 그냥 천천히 가면서 한번 같이 경치도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좀 마치 일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친해져 봐야죠. 진짜 잘생긴 말입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말과 교감하는 순간에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마치 친구 같아요. 자, 오늘 여행 친구와 함께 제대로 승마를 즐겨보겠습니다. 여행을 가면 꼭 승마를 즐기는데요. 말과 이렇게 교감하고 의지하면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죠. 저는 위에 있으면서 이 친구랑 호흡을 잘 하면서 계속해서 푸싱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친구죠. 근데 그만큼 집중력이라든지 그만큼 어떤 체력이 많이 들어요. 교감을 하면서 계속 밸런스를 잡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원래 이 말만큼 땀을 흘려요. 같이 반동을 받아줘야 되니까. 이 말이 되게 순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좀 달리는 말은 아니고 승마장에서 승마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형적으로 했던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맞추고 이제 외승 코스를 달려보려고요. 한번 들어보고. 푸른 잔디와 야트막한 나무들 사이로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 외승 코스만의 매력이죠. 맞을 승마. 달리는 거라든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승마다 보니까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들 그런 승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본토에 있어야죠.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 말 달리고 총 하나 차고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여행을 가면 꼭 말을 타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잔잔한 물새와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탄강 유원지. 래프팅과 캠핑 등의 위락시설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한탄강 유원지에는 국내 3대 캠핑장 중 하나인 오토 캠핑장이 위치해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랍니다. 캐빈하우스, 캐러밴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캠핑의 멋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죠. 경기도로 떠난 하루 코스 여행. 그 마지막을 이곳 캠핑장에서 보내볼까 해요. 운치 있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캠핑을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가족 단위로 캠핑을 굉장히 많이 이제 텐트를 항상 둘러매고 이제 갔었는데,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노는 문화가 사실은 캠핑 문화가 아니잖아요. 도심지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어떤 곳을 이제 갔을 때도 어쨌든 도심지 안에 있는 어떤 문화를 즐기다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차다 보니까 자연을 벗삼아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맥주 한 캔을 먹더라도 그 느낌이 풍겼을 때 그 맥주 맛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자연을 벗삼아 떠나는 캠핑. 어떤 선의 진미가 이보다 더 먹음직스러울까요? 진짜 스테판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먹는 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석쇠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었을 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회식할 때 원래는 이제 고기 잡아서 이제 매운탕 먹자 하다 갔다가 중대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게 갑자기 확 바뀌었죠. 같이 또 얼굴 매일 맞다고 보는 친구들이랑 간만에 고기 구워서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또 고기 맛도 맛있었고요. 자연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맛까지 더할 수 있는 캠핑 여행. 이게 바로 진정한 풍요 아닐까요? 또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저만의 특기를 보여드리죠. 핫도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리가 참 맛있겠죠. 계란과 이 소세지를 굽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제 이 핫도그의 묘미는 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스와 적절한 배합. 불이 꺼졌네요. 가스가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스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석쇠를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계란을 석쇠 위에 굽는 그런 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도전 아닐까요? 쉽진 않네요. 계란 요리에도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계란을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이렇게 부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거든요. 자, 이제는 소스. 이 소스가 굉장히 힘든 건데 보시면 이제 케찹과 마요네즈가 제 오른쪽과 왼쪽에 들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할 것 같지만 이 소스의 배합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남들은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지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숟가락을 돌리고 있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제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맛이 틀려져요.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역시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속 돌리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이 핫도그 만들 때는 진짜 20개 만들 때는 팔 아팠어요. 근데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장인 정신이 생겨가지고 팔은 가만히 놔두고 팔이 젖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젖는 거죠. 이제 적절하게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이제. 손이 아닌 마음이 만든 장혁표 핫도그. 데뷔 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장인의 손길이 묻어나는 맛이죠. 뜻이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경진아, 일로 와. 넌 먹어야 되겠다, 핫도그 진짜로. 일로 와. 우리 경진이는 저랑 같이 다니는 매니저 하는 그 친구예요. 자, 네가 먹어보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해야 된다. 어때? 그치. 자,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 친구는 거짓말을 못해요. 너무 솔직해서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해줬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일 잘하는 경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리는 서울을 기점으로 100km 안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내서 100km라는 거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은 가서 어떤 여러 가지 하루만 가지고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간 활용하면 되는데 그 하루를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계기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감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한번 플랜 짜보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알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몸으로서 뭔가를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진짜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까 참 좋은 곳을 좀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Nothing can help myself. Nobody likes me. Nobody.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청정도시 경기도. 그곳으로 떠났던 익사이팅하고 짜릿했던 원마일 트래블. 도시가 주는 세련됨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죠. 단 하루 동안 여행의 오감을 충족했던 시간. 경기도로 떠난 원마일 트래블. 그 두 번째 여행길에는 경기도에 또 어떤 매력이 펼쳐질까요? 1박 2일 코스로 떠난 전통 문화체험 여행. 작품 이라고 쓰겠습니다. 현재와 과거, 빠름과 느림의 미학이 공존했던 경기도. 그곳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여행 이야기. 다음 이 시간 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든 진실